네, 건강을 책임져줄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이번에는 주진석 치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치아가 정말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노화도 빨리 오고 맞아요. 또 이게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또 양치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는 말이죠? 네, 치매와 치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규슈대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치아 잔존 개수가 10개 미만이신 분들이 20개 이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무치아이신 환자분들에게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해드림으로써 씹는 기능이 개선되어서 뇌파와 인지 기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씹는 능력이 저하되고 이 씹는 능력 저하로 인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관련성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주식이죠. 밥, 김치. 이 정도는 마음 편하게 좀 씹어서 삼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좀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좀 최소한의 치아 개수가 있다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네. 15개? 16개는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않을까? 16개. 네, 사랑니를 제외하면 입안의 치아는 보통 28개라고 보는데요. 네. 네. 잔존 자연 치아가 최소 20개 정도는 오. 있어야 네. 일상적인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육류나 질긴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한 힘을 가해줘야 하는데요. 네. 그렇게 강한 힘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제1대구치, 그러니까 큰 어금니를 보존하셔야 하는데 네. 이때는 최소 24개 정도는 보존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네. 뭐 고기 뜯고 씹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24개씩들은 다 갖고 있는 걸로 그럼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치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치과 의사분들이 식후에 양치질 잘하고 평소 네. 잇몸 관리, 치아 관리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사실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고령기 치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치아 상실은 고령기의 대표적 특징인데요. 치아가 상실되면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고 또 말하기도 불편하고 발음도 부정확해져서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심지어 우울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기에는 치아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에선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또 어떤 과정으로 치료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많은 단계를 거쳐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더라도 후속 관리를 받지 않아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고령기에 반드시 해야 할 치아 관리와 건강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네, 먼저 고령기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네. 연령별에 따른 치아 건강 관리 방법인데 네. 일단 어릴 때부터 우리가 치아 관리를 잘해야 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꼼꼼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릴 때부터 노년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생후 6개월이 되면 유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이 되면 본격적인 치과에서 구강 검진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 3세
이전에 유치가 가장 잘 썼기 때문에 최소 만 2세부터는 칫솔을 어린아이가 잡게 하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칫솔질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만 6세에는 처음으로 입안에 영구치가 나게 되는데요. 제1대구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1대구치는 저작을 하고 치열이 완성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보존을 하셔야 하는데요. 입안에 나오고 나서 1년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때 꼭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2세가 되면 유치가 모두 빠지고 입안에 28개의 영구치가 모두 배열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새로 나는 영구치에는 치아의 가장 깊은 부위를 메워주는 홈메우기 치료를 해주시면 좋고요. 치약은 꼭 불소가 함유된 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청장년기층이 가장 좀 잇몸병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참 삶이 전쟁터예요. 사회생활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맞아요. 술 한 잔씩 하다 보고 잇몸병이 참 많겠죠. 네, 맞습니다. 청장년기에 잇몸병이 많은데 본격적으로 잇몸병이 시작되는 것은 중년기 이후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회생활에 바쁘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돼서 통증이 생겨서도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 19세 이상이 되면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치과에 1년에 한 번은 내원을 하셔서 구강 검진도 받으시고 잇몸병의 주 원인인 치석도 꼭 제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다른 통증의 원인은 사랑니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랑니는 만 18세 전후로 입안에 맹출이 되고 매복 정도나 통증을 일으키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관찰 후에 주변 치아를 보고 이 사랑니를 발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체 전체가 더 빨리 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럴수록 더 몸도 약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든 건강할 때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년기에 특히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치아의 균열과 파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구치는 12세경에 거의 맹출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 입안에 나서 일생 동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육포나 오돌뼈 같은 단단한 거 즐겨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여름에는 얼음을 깨물어 드시다가 그래요. 또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많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치아에 금이 가고 부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치주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이 처음 발생하면 통증이 생겨서 많이 아프다가 나중에는 가라앉기도 하기 때문에 치과를 찾는 시기를 많이 놓치십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입안을 감싸고 있는 구강 점막과 잇몸에 노화가 일어나서 탄력도 줄어들고 잇몸도 얇아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치과에 오셔가지고 씹으실 때 힘이 잘 안 들어가고 흔들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진을 해보면 뽑아야 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 질환은 고령기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왜 고령층이 되면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느 순간 입이 계속 건조하다고 침 분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때요? 많은 어르신들이 침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구강 건조증을 겪으시는데요. 10분 중 9분이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 약들 중에 400여 종 가까이가 이제 드셨을 때 침 분비 감소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 복용이 구강 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이나 침샘 기능 퇴화도 이런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당뇨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치근 우식증이라는 게 생겨서 또 고생을 꽤 많이 하셨대요. 치근, 치아 뿌리, 우식 썩는다. 그러니까
치아 뿌리의 충치? 일단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치근 우식증이라는 것도 이게 노년기에 발생을 하는 건가요? 치근 우식증은 말씀하신 대로 치아 뿌리에 발생하는 충치를 의미하는데요. 치아는 원래 잇몸과 뼈에 감싸져 있죠.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잇몸이 퇴축되면서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곳에 우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치근 우식증 또한 침분비와 연관이 많습니다. 침은 치아면에 이물질을 씻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면역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입안에 세균이 번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침이 부족해지고 당뇨 등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 치근 우식이나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치아를 뽑게 되는 그런 합병증도 잘 일으키게 됩니다. 평소 전신 질환과 구강 건조증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노년기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치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뭐니 해도 노년기에는 치아 상실, 그러니까 이가 빠지는 거 이게 가장 많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치아 개수 28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는 거의 대부분의 치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3개를 상실하셨고 60대가 되면 7개, 70대가 되면 절반인 거의 14개가 소실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령층에서 치아 상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60대는 뭐 치아가 7개 네. 정도 빠지고 70대에는 거의 절반이 14개 정도가 상실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 많이 하는 이제 시술이 임플란트도 있지만 틀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틀니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수복 방법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 약 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어르신 3분 중 1분이 틀니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와, 지금 무려 600만 명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비용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나요? 네, 비용 때문에 틀니를 찾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안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기 때문에 틀니를 찾으시기도 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장점은 틀니는 치아 자체를 수복해 줄 뿐 아니라 치아 아래쪽에 잇몸도 수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틀니로 치료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틀니가 잇몸 위에 얹혀져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치아의 기능의 20%밖에 회복하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 다양하게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이 틀니나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보험과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결국에 이게 이제 틀니라든가 뭐 이런 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600만 노년층이 한다는 일단 틀니 이거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보험 적용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완전 틀니, 부분 틀니로 나뉘어서 적용이 되는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완전 틀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부분 틀니를 7년에 한 번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위아래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아래 각각 치아 유무에 따라 완전 틀니, 부분 틀니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더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네, 건강보험 틀니 치료를 받으셨을 때 적용률은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앞에서 뭐 그 7년에 한 번 부분 틀니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22년에 올해 부분 틀니를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치아가 상실됐어요. 그러면 2023
9년에 완전 틀니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보험 적용을 받아서 완전 틀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험 적용을 받아서 완전 틀니를 만드시려면 7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분 틀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치아가 입안에 남아 있어서 부분 틀니를 만들었다가 치아가 모두 소실돼서 완전 틀니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틀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틀니의 보험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임플란트는요?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까지 보험 적용이 돼요? 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부터 부위에 상관없이 평생 2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입안에 치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부위고 아래쪽에는 보이는 치아가 있다면 위쪽은 보험 완전 틀니의 대상이라서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적용이 되는 2개를 동시에 진행하셔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 하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시게 되면 뽑기 전 치아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전신질환 유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잇몸뼈의 양과 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평생 2개라고 하니까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면 비용은 틀니보다는 보험 적용이 좀 적게 될 것 같은데요? 보험 임플란트는 수가와 식립 재료 비용을 합산해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요즘 그 인기 있다는 임플란트 틀니 이것도 좀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최종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치아와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치아 형태의 임플란트에 부분 틀니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둘 다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가 기능하는 부위가 자석이나 단추 같은 특수한 형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요. 이것에 결합하는 틀니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틀니를 실수로 좀 떨어뜨리거나 해서 파손되고 망가질 때가 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틀니를 해야 된다면 이것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아쉽지만 네.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심하게 파손돼서 틀니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새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파절로 수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수리 비용의 3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틀니의 수리와 재제작이 가장 많은 경우가 씻다가 틀니를 떨어뜨리시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물을 받아놓고 틀니를 씻으시거나 수건 같은 걸 깔고 씻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네. 보험으로 네.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스톱하게 되면 이때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네,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는 비용을 한 번에 다 계산하시는 건 아니고요. 각 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단계별로 지불을 하시면 되는데요. 환자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완료된 단계까지만 납부를 하시고 이후 단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로 나눠서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단계는 A치과, 2단계는 B치과 이렇게는 적용을 받으실 수 없고요. 처음에 1단계를 진행하신 치과에서 다른 모든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치과를 정하실 때 거리나 시간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임플란트를 할 때 환자의 뼈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그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네, 뼈 이식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면 뼈가 부족한 부위도 있고요.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막을 올려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가적인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로,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 이후에 이제 또다시 치과에 갈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이렇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좋기로는 3개월이나 6개월, 1년 단위의 정기 예약을 잡으셔서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예약일 전후라도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내원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틀니가 헐거워질 때인데요. 틀니는 기본적으로 잇몸뼈 위에 얹혀져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잇몸뼈가 내려가게 됩니다. 1년에 약 0.5mm 정도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틀니와 잇몸 사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면 틀니가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잇몸뼈가 내려가는 만큼 틀니를 보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릴 때입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식립되는 본체 부분과 치아의 머리 부분이 중간에 연결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입안에서 계속 식사를 하고 하시면서 치아에 계속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나사가 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사가 부러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틀니와 임플란트 잇몸 주변에 없던 통증이 생겼을 때입니다. 틀니에 먼저 닿는 곳이 생기게 되면 입안이 잘 헐게 되고요.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뼈 흡수가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염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시면 꼭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틀니와 임플란트 정말 네. 시간을 내고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좀 오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해놓은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첫 번째는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틀니는 꼭 자기 전에 빼놓고 주무셔야 하고요. 자기 전에 씻으실 때는 주방 세제나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씻으실 때 치약은 마모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는 염증의 방어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부를 깨끗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이제 팔에 힘이 떨어져서 양치하실 때 개운한 느낌을 잘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동 칫솔 사용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동 칫솔뿐만이 아니고 치간 소리나 치실, 워터픽 같은 다양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셔서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받지 않은 치아와 잇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부분 틀니 치료를 해드린 분들이 오랜만에 오셨을 때 입안에 보면은 틀니는 깨끗한데 입안의 치아 주변에 치태가 많이 끼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으시다 보니까 그 치료받은 그 부위만 신경을 계속 쓰시는 것인데요. 나머지 치아를 관리를 잘 받지 않으시면 이 치아들이 빠지게 되면 기존 틀니도 잘 못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치아도 잇몸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적정한 침 분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보조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침이 잘 나와야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운동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술을 이렇게 모으신 상태로 입술과 볼 주변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약간 귀여운 느낌. 네, 이렇게 5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혀 운동입니다. 입을 다문 채로
혀 끝을 입 안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시고 반대 방향으로 5번 돌려주시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 한쪽 손을 같은 편 뺨에 올리시고요. 이 올린 손을 혀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네, 손에는 적당한 저항을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5초 정도 밀어주십니다. 반대편도 네. 네, 해주시면 되고요. 이 3가지 운동을 한 세트로 반복을 해주시면 입안에 침이 잘 고이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구강 건강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정기 검진과 구강 청결을 기억하시고 또 소개드린 운동법도 틈날 때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또 운동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노년기 임플란트 틀니 치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주진석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